그러면 이 장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의 최초의 구현체라고도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유명한 논문은 2008년에 처음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실험적인 비트코인 구현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해커들이나 괴짜들이 비트코인의 채굴에 참여하면서 놀이 비슷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는 누군가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사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서 10,000비트코인을 보내줄 테니 아무나 나에게 피자를 배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성사됐죠. 지금으로 치면 1,000억 원이 넘는 큰 돈인데 그걸로 이제 피자를 사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려서 해년마다 5월 22일이 되면 피자데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거래소에서 한번 거래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파는 장난이었겠죠. 그래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호가창도 그럴싸하게 만들고 차트도 만들면서 실제로 이제 거래소가 열리면서 거래가 시작됐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역사는 암호화폐의 그 역사랑 동일한데,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거래소의 해킹 사태로 점철된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아주 거대한 거래소가 여러 번 해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더 유명해지고 또 그 안정성이 입증되면서 지금까지 건재한 상태로 남아 있고, 또 상당히 원시적인 형태의 블록체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장 가치를 부여하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ICO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비트코인이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비트코인을 잔뜩 채굴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네? 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이제 백서상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최초 채굴 분량을 우리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를 해 주시면 당신들이 투자하는 금액에 맞게끔 이더리움을 채굴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고, 실제로 이더리움이 오픈을 하고 거기서 채굴된 이더를 투자자들한테 주고, 또 향후에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됐을 때 이더 가격이 폭등하면서 초기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ICO의 시작이었고, 이게 훨씬 더 비트코인과 같은 모델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모델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대 ICO 시대, 알트코인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더리움이 최초로 스마트 컨트랙트 엔진을 들고 나오면서 거기에서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다오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었는데 얘는 굉장히 큰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ICO를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런 사례는 이제 백서로 시작한 ICO가 아니라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뒤늦게 ICO에 뛰어들었다라고 해서 이런 걸 리버스 ICO라고 표현하는데, 최근에 텔레그램이 해당 프로젝트의 종료를 선언했죠. 이렇게 ICO는 IPO라고 하는 용어에서 파생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를 코인의 C로 바꾼 약간은 말장난스러운 그런 표현인데요. 물론 초기에 잔뜩 채굴을 해서 독식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IPO랑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IPO는 이렇게 법적으로도 탄탄하게 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운영사도 제도권 하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큰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아주 싼 값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권리 측면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이렇게 정당하게 회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기 지분만큼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의 인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암호화폐에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기술은 이제 서서히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어 그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그 경제체계 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적인 전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적절한 타이밍에 뭐 리브라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받게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특검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암호화폐도 법에 어 어떤 규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보호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육성책도 나오고 이렇게 제도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좀 더 올바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용되고 적용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